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현생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인데요.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인의 25%는 유라시아 내 유전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 연구진을 포함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신석기 시대 아프리카인의 게놈을 분석한 결과 4,500년 전에는 아프리카인이 다른 지역의 인류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울산과학기술원 게놈연구소 박종화 교수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궁금한 점부터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인류의 발생지로 불리는 아프리카 고대인의 게놈은 그동안 제대로 분석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먼저 그런 뼈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와도 이 게놈을 위한 DNA를 추출하면 손상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그 정보들이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이렇게 쓸모가 없는 이유는 주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이 온도가 높아서 보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전자와 게놈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인간의 몸속에는 약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모든 유전자의 총합을 게놈 혹은 유전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게놈을 우리말로 하면 유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네, 이번에 교수님과 국제 공동 연구진이 신석기 시대 아프리카인의 게놈을 해독하고 또 유전 정보를 분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참 이 오래전에 게놈을 분석하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분석에 사용된 시료와 또 분석 방법 어떤 방식이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요. 우리 길 속에 보면 특정 뼈가 유난히 DNA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아프리카인의 그 뼈에서 그 귀 쪽을 집중적으로 뽑아가지고 DNA를 추출했고요. 이 뽑아놓은 DNA를 10억이나 되는 이제 미국에서 갖고 온 게놈 해독기가 있습니다. 유전체 해독기를 이용해서 DNA 서열, 염기 서열을 다 읽어서 유전 정보를 다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 고대인의 아프리카 고대인의 게놈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런 현대인들과 그 특징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차이점을 본 게 기본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네, 인간의 뼈 중에 DNA가 특히나 많은 귀 뒤쪽 뼈에서 DNA를 추출을 해서 다른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고대 아프리카인의 유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어떤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나요? 예, 가장 놀라운 거는요. 이때까지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많게는 25%나 아시아에서 넘어간 유전자가 발견돼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섞였을까 이제 의문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언제까지 그런 섞인 게 혼혈이 일어난지 이런 것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4,500년 전에 나온 이 아프리카 고대 게놈에는 아시아, 유라시아에서 온 유전자가 섞이지가 않은 겁니다. 혼혈이 아닌 거죠. 예. 이게 뭘 뜻하냐면 4,500년 전까지는 최소한 아시아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나왔던 사람들이 되돌아가진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는 3, 4천년쯤에 농경 문화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다시 아프리카로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섞였지 않냐. 아주 급격한 최근에야 아프리카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새로운 그 증거물로 이 분석 내용이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아프리카인의 한 25%는 유라시아 내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정말 순수 아프리카 혈통의 그 유전자가 발견이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 에티오피아 남동쪽 모타 동굴에서 발견된 이 화석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된 건데 이 모타 동굴인의 신체적인 부분이나 생활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모타 아프리카인은 수렵 제친이었습니다. 예.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냐면 이 유전자를 보면 우유 소화를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고 그다음에 뭐 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도 없고 이런 걸 보면 주식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목축도 안 했고 농경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렵 제친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유전자를 훑어보면 피부가 까맸고 눈 색깔도 까맸고
또 이 모타 이 이티오피아가 아시다시피 고산지대입니다. 예. 그러면 고산지대에 오랫동안 적응을 하기 위해서 산소가 없는데도 숨을 잘 쉴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산지대에 적응한 수렵체친이라는 게 신체적 생활 특징입니다. 예. 특징이 뭐 목축이나 농경도 하지 않았고 피부는 까만색이었고 또 고산지대에 적응한 그런 유전자를 발견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서 또 이 현생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힘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 자료는 수정이 되진 않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아시아 쪽의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이나 데니소반이라고 해서 약간 다른 인류가 있었다는 게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도 조금 섞여는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농경 때문이다라는 이제 최초의 근거가 나왔는데 앞으로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론이 수정될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이쪽 분야에 다른 뼈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아웃 오브 아프리카 기원설이 수정이 될 가능성은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고대 화석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이유, 특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게놈이라는 것 속에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환경에 적응했는지 다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박물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오래된 게놈을 분석하면 한마디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인류의 역사가 저장되어 있는 만큼 어떤 새로운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분석 내용을 토대로 어떤 연구들이 추가로 뭐 진행이 될 예정인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 모타 아프리카인의 게놈을 가지고 과거 이 사람이 한 100만 년 전부터 이 종족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고 줄었고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추를 할 수 있고요. 수학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이 기법을 이게 어려운 기법인데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아니면 우리나라 근처에서 나온 고대 뼈를 가지고 와서 한국인의 기운이 어땠는지 어떻게 어디서 이동을 해왔는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의 인류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입니다. 추가적으로 할 연구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원 게놈연구소 박종화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